머리를 감을 땐 절개 부위 주의. 당연히 조심하는 건데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면 별짓을 다 해. 수면 자세, 상체를 30도 이상 세운 상태에서 고개를 뒤로 젖힌 채 수면. 이게 되는 자세인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안녕하세요, 김학영입니다. 맞아요. 챗 GPT 좋아하시나요? 네. 쌀 거예요. 그쵸. 그거 없이 못 살죠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번 컨텐츠에 뭘 준비냐면 리프팅 후의 관리법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분명히 이제 사람도 GPT에 많이 쳐볼 거란 말이죠. 그렇죠. 얼마나 정확한지 팩트 체크 한번 하는 순서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냉찜질 수술 후 48시간에서 71시간 동안 30분 간격으로. 이게 그냥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급성 염증기라고 하는 게 48시간에서 72시간이에요. 그 사이에 우리가 조작한 상처 주변으로 물이 쏟아져 들어와요. 그 부분을 냉찜질로 혈관을 수축시키면 붓는 게 줄고 그다음에 피나는 것도 줄고 멍도 줄어요. 그래서 약간 차갑게 대줄 수 있으면 차갑게 대주는 게 좋은 게 맞아요. 거기에 냉 손상이 입지 않을 정도라면 차갑게 최대한 오래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차갑게 대주다가 조금 너무 차가우면 일단 뛰는 거죠. 근데 감각이 떨어져요. 해당 부위가. 감각 회복되는데 몇 달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얼음을 갖다 대시는 것보다 좀 차갑게 된 수건 정도를 손에서 차갑게 느낀 거를 댔다가 그거 얼굴에 대고 있으면 그 수건이 금방 미지근해지거든요. 그러면 또 차갑게 했다가 대고 그런 거고, 실제로 해보시면 쉽지 않아요. 냉찜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다, 이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수면 자세, 상체를 30도 이상 세운 상태에서 고개를 뒤로 젖힌 채 수면. 이게 되는 자세인가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해보시겠어요? 상체를 30도 세운 다음에 고개를 여기다가 뭘 대고 이렇게 제끼라는 얘기인 거죠. 그 자세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 자세가 편안하신 분도 있지만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꼭 입원이 필요한 수술은 아니지만 뭐 편의를 위해서 입원실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면 베개가 높잖아요. 그러면 그것만으로 일단 되게 곤란해져요. 그래서 이 말의 핵심 요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거냐면 헤드 엘리베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머리가 심장보다 높은 곳에 있었으면 하는 거예요. 머리가 심장하고 동레벨이 되면 글로 물과 피가 쏠려요. 다리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붓잖아요. 그거는 다리가 심장보다 낮은 곳에 계속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고 일어나면 눈이 부어있는 건 눈이 심장 높이에 있었기 때문인 거고, 수술을 하면 뭔가 몸에 조작을 가하면 해당 부위에 물과 피가 쏠려요. 그걸 우리가 이제 인플라메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상태일 때 최대한 머리가 심장보다 높아지면 그것만으로도 그런 인플라메이션 부기를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라는 건데 해보시면 엄청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잘못하면 꺾여가지고 피가 안 통하고, 그럴 거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기본 요지는 이거예요. 내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자세를 취한다. 집에 뭐 리클라이너도 있으실 거고 안마 의자도 있으실 거고 뭐 많잖아요. 요새는 전동 침대도 있고. 그런 것들 보면 제로지 모드라고 있어요. 사람의 그 상체를 약간 세우고 엉덩이를 살짝 꺾어서 들었다가 다리를 내려주는 형태. 그러면 몸에 분배되는 압력이 약간 고르게 되면서 약간 편한 자세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자세 정도가 좋고, 그거 기준으로 머리가 심장보다 좀 높이 올라와 있는 거를 하는 거다. 세안 샤워, 의료전에 지시 전까지 세안 금지, 머리를 감을 땐 절개 부위 주의. 전에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당연히 이게 언제부터 뭘 하셔야 된다는 컨펌을 의료진한테 받으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특수 상황들이 있거든. 이 사람의 특이 상황이 있어서 그거를 뭘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기본적인 프로세스가 달라지는 것들이 발생할 수는 있으니 컨펌은 받아야 된다. 우리 기준으로는 상태 봐서 내가 48시간 이전에라도 일단 24시간이 넘어가는 시점이 된 거 기준으로는 샤워를 해도 된다. 비누칠을 묻혀도 된다. 깨끗하게 씻고 잘 말려라. 이렇게를 얘기하고 있고, 절개 부위 상처를 조심해라. 이게 사실은 이제 당연히 조심하는 건데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면 별짓을 다 해. 그러니까 한 달쯤 지나서 술을 드셔도 돼요? 그러면 그때 술을 끝까지 드시고 막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사고를 내시는 분까지 내가 봤거든?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지. 씻을 때 젠틀하게 당연히 조심조심 살살 씻는 게 맞는 거고, 그 부분을 빡빡 문지른다? 아니면 그 부분을 뭐 이렇게 막 때타올로, 이거는 안 되는 얘기인 거죠. 네. 금연 금주, 최소 2주 금지, 회복지연 및 흉터 악화 원인. 이거는 뭐 맞는데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상처가 낫는 속도를 더디게 만들어요. 체질에 따라서는 그게 심각해서 원래는 일주일이면 다 실 뽑을 정도로 튼튼해져야 되는 게 2주가 지나도 안 낫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이제 상처가 아무는 기간 동안에는 피하시는 게 맞고, 상처가 아물고 난 뒤에는 담배를 피시면 흉터가 나빠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술 드시면 조금 먹어도 돼요. 술을 드시면 혈관이 확장됩니다. 상처 부위에 혈관이 확장되면서 빨개지고 그 부위에 이제 붓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초창기에는 당연히 스트릭트하게 더 위험하고, 후반기가 지나서도 나중에 이제 이게 완전히 가라앉는 스테이블해지는 시점까지는 계속해서 뭔가 조금씩 딜레이를 발생시키고 뭔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약 복용. 약은 뭐 그 편의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드리는 거니까 그건 그냥 당연히 지시된 대로 하시면 되고, 붕대 압박 밴드 보통 3에서 7일간 착용, 피부 유착을 돕고 붓기를 줄임. 이게 맞기는 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압박은 많이는 안 하거든요. 일단 최대한 깨끗하게 수술하고 그거를 이제 드레인 정도를 써서 이제 처리를 하겠다는 건데, 사실 이 압박에 대한 생각은 의사 선생님들마다도 초식이라 그래가지고 본인이 선호하시는 치료 방식이 있으세요. 그 인스트럭션을 따라가시면 되고,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밴드를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밴드라 해서 얼굴에 이렇게 밴드를 대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당겨가지고 뭔가 더 리프트 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수술로 모양은 다 만들어졌고 그게 이제 일어나 있는 동안에 밑으로 힘을 받아요. 근데 튼튼해질 때까지 전체 강도의 70% 이상이 회복되는데 4주, 그 다음에 최종 강도가 거의 다 회복되는 데까지 3개월쯤 봐요. 밑으로 힘을 받는 동안 덜 남은 상태에서 밑으로 조금씩 미끄러질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이건 내가 아무리 튼튼하게 고정해놔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조직 자체가 아직 약하기 때문에 스물스물 찢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밑으로 힘을 받지 않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걸어주겠다라는 의도인 거고, 그래서 그거는 일어나 있는 시간에 할 수 있다면 가급적 장시간 하시는 게 최종 결과 유지가 오래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리프팅 후에 리프팅 밴드를 되게 타이트하게 조금 더 올리면 더 리프팅이 되나요? 아니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직이 고정된 자리는 이미 결정돼 있는 거고, 밴드로 강제로 이렇게 밀어 올렸다라는 건 그냥 조직을 뭉쳐서 그냥 찌그러뜨려 놓는 건데, 밴드 풀리는 순간 거의 바로 떨어져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까지 세게 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회복이 더뎌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냥 뉴트럴하게 하시면 돼요. 이게 흘러내리는 거를 그냥 편안하게 잡아주는 정도만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가벼운 보습, 자외선 차단, 이거는 수술 안 하셔도 늘 하시는 겁니다. 보습하시고 차단, 자외선 차단하시는 거는 예뻐지려고 젊어지려고 하시는 거면 이거 하시는 것만으로도 천천히 나이 들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하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자외선 차단 반드시 SPF 30 이상 선크림 사용, 당연한 얘기죠. 수동 마사지 금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 강도가 4주, 12주예요. 그 사이에 물리적인 강력한 뭔가를 하시면 약한 곳들이 원래 의도했던 바와 다르게 망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는 젠틀한 조작만 가하는 겁니다. 무리한 운동 자제, 땀이 많이 나는 활동, 고개를 숙이는 운동은 최소 4주 후부터. 요거가 맞는 말이면서 약간 애매해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힘든 일을 하시잖아요. 고개를 이렇게 숙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머리 쪽에 압력이 올라가요. 압력이 올라가면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째 터지는 경우를 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는 수술 후 48시간이 넘어가면 수술을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혈관에서 뭐 피가 더 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왜냐면 지혈을 다 하고 허옇게 만들어 놓고 수술하고 나오거든. 근데 그 지혈됐던 혈관이 압력이 너무 높아지면 터질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게 하루하루 가면 갈수록 거기가 다 굳어서 붙으니까 한 3일 정도가 지나면 엔간에서는 터지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일주일째 실밥 뽑았는데 화장실 갔다 터지신 분을 내가 봤어. 진짜 황당했어. 이게 압력이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외로 이게 터지기는 터지는구나. 일주일이 돼도 그럴 수 있구나. 그러니까 한 2주는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 GPT는 지금 4주 얘기하는데 길게 하실 수 있으면 길게 하시면 좋죠. 근데 이제 생활 제한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슬슬 하시는 거를 항상 한 달은 염두에 두신다. 그러면 화장실을 원래도 잘 못 가는 사람은 리프팅 수술을 하면 안 될까요? 그걸 준비해야죠. 내가 변비가 심해서 엄청나게 화장실에서 힘을 많이 쓴다. 그러면 그 변비약을 일단 쓰는 거예요. 연화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힘을 많이 주셔야 되는 상황이 수술 후 한 일주일 이내에 있을 것 같으면 그거 얘기하셔야 돼요. 오늘 GPT가 얘기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인터넷 크롤링 데이터 학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되게 많은 의사가 고민해가지고 주의사항을 간단하게 쓴 것들을 얘는 이제 많이 학습을 했고, 그거를 이제 평균화에 가까운 거를 이제 출력한 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요지를 확실하게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하기는 하죠. 왜냐면 요대로 들으면 그냥 탁상공론이거든요. 30분마다 얼음을 얼굴에다가 어떻게 갖다 댈 건가? 그 다음에 30도를 맞춰가지고 내가 등을 세우고 목 베개를 댄 다음에 고개를 젖혀서 자세를, 도대체 그건 어떻게 하는 건가? 이거 어떻게 하는가를 이제 그대로 다 맞추려면 사람마다 다른 자세가 필요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요지를 아는 게 필요하기는 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GPT한테 평점을 줘라. 10점 만점에 6, 7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이대로는 할 수 없거든. 그렇지만 이제 뭐 완전히 틀린 것들은 아니고 도움은 되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